네, 저희가 진성준,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두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자, 오늘 나머지 두 후보자와 인터뷰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박정 의원과 함께 할 텐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기 원내대표는 왜 박정희가 될까요? 예.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로 되는 원내대표는 한 가지의 이유가 더 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의 혼란 수습인데요. 네네네. 원래 2기에 대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을 빨리 하고 또 경제의 프레임을 빨리 전환하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이 2기 원내대표에 대한 임무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의 혼란을 수습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맏형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그리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간 개투론을 내세웠습니다. 중간 개투. 예, 선발 투수는 강속구를 잘 던지거나 굉장히 기교 투수가 나가기도 하는데 중간 개투를 하는 투수는 뒤에 걸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한 구 한 구를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 그럼요. 또 그리고 당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을 믿고 마치 잡는 플레이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중간 개투를 하다 보면 네. 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함께 혼란 수습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지방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이재명 정부가 동력을 갖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나온 후보들도 잘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당정예비를 계속 했어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2년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아쉽게도 대선은 졌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5.3%를 이겨서 서울이나 인천은 다 졌지만 저희가 5.3%를 이겼습니다. 좀 8%나 9%대를 벌렸다면 아쉬움이 없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를 제가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치르면서 호남과 제주도를 빼고 유일하게 경기도가 우리 민주당 그 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발판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좀 잘 치렀던 예.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계 토론을 강조를 하신 이유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만 수행하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뜻을 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당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네. 또 국회의원 생활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제가 해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저도 1년 임기 하고 싶고 또 장관 자리에도 가고 싶고 또 그 다음 것도 바라보고 싶고 그런데 네. 네. 제가 가만히 이번에 출마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이제까지 한 정치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기간이 짧다고 적합한데 안 하는 이유가 없다. 이 짧은 기간 5개월이라도 워낙 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최선을 다하는 게 그동안 당밥을 20년 이상 먹은 것에 대한 제 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다르게 간사를 3번이나 했고 위원장을 환노위원장, 예결위원장 2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당회로부터 많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총력을 다해서 이 5개월이지만 이 5개월 동안을 5년처럼 쓰면은 그거 자체가 제가 할 역할은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직도 희망을 하세요? 아니 늘 이제 그 의원들은 그런 꿈들을 끄죠. 네. 물론이죠. 못 꿈꾼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순준이랑 원내대표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는 사실은 전임자의 임기까지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5월 두 번째 주 정도에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3일 날 김병기
의원이 대표가 됐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연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6월 달에 그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면은 지방선거 그걸 가능성이 결과까지 보고 그 다음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2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방선거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요? 근데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그 당에 닥친 현안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진 탈당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 이제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의원님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뭡니까? 예. 당이 이 공당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집권당인데 저도 굉장히 이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탈당은 못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제명을 받더라도 못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탈당만 요구해서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공당이고 공당에서 공식 기구인 윤리심판원에다가 이걸 조사를 시켰어요. 빨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고 저는 거의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의혹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조사는 했다고 보고 또 새로운 의혹들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미 지도부가 공식 기구인 윤리심판원에다가 이걸 제소해놓고 조사해라 해놓고 중간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징계로 제명 처분한 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의 논란이 좀 되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윤리심판원에다 제소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윤리감찰단 조사는 지시를 했었죠. 감찰단은 조사를 했지만 예. 윤리심판원이라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감찰단의 내용을 갖고선 충분하다 싶어서 거긴 한 거고 네. 이미 윤리심판원까지 가야겠다는 이제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길다면 길지만 10일이면 결정이 납니다. 11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근데 12일에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자료 보강을 하겠다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 이렇게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냥 단칼에 안 된다는 얘기를 결정을 했고 이미 조선 거의 다 끝나갈 겁니다. 그러면 12일에 징계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징계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아마 징계 결정이 나올 거고 지도부도 빨리 결정할 거예요. 지도부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절차를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혹이 나와서 의혹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제명과 또는 구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네.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장께서 계속적으로 절차가 중요합니다 했던 것처럼 절차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의원으로서 그 절차 강조는 알겠고요. 그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을 쭉 볼 때 사안의 심각성이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심각하죠. 심각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그러면 예.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에서의 가장 커다란 징계는 제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적으로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어요. 예, 예. 이런 것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은 또 저희랑 별개로 또 져야 될 것이고 예. 저도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정말 많은 의원들과 같이 공감합니다.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제 알겠습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제 그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만약에 의원님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아마도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 이후의 과정 아마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예, 계속 이거 하나하나 뭐 나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뭐 분양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혼까지 했던 장남을 미혼 처리를 해서 지금 가점을 올렸다라는 거죠. 예. 이건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이 사안은 어떻게 이해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의 성격이나 정도를 볼 때 청문회 통과시켜주고 적정 의견 내고 임명장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제가 계속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네. 사실은 임명권은
인사권은 임명권자에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대통령이 통합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국민의힘은 5번 공천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나 저쪽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데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대신 그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이 사람이 장관직을 국무위원직을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느냐를 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야에 상관없이 이걸 계속 방어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철저히 의혹을 밝힌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소명할 건 소명하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그래도 그 능력을 중요시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도가 넘는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범죄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적격이나 이런 걸 나오면 저부터도 청와대에 강력하게 안 되는 자격이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사실은 다시 강조드리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 역시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이 된다면 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장애물은 저희가 치워야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아마 만약에 원내대표 선출이 되신다면 바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상당한 쟁점이었는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주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예. 그리고 이 정부안 이건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였습니다. 네. 이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고 예. 또 이 전체적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이 개혁 이런 걸 강조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한편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의식도 중요한데 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바로 당선이 된다면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과 또는 청측과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 의견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안 된다. 예. 보안 수사권 주면 안 예, 된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청 간에 한번 긴밀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예,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문제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초반에 그걸 열어놓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그러니까 그럼 현안을 좀 여쭤봤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실상 어떤 이제 그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경선 국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본선 치러질 텐데 국회가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망도 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국회에서 할 역할, 그다음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서로 간에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가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를 야당 대표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이미 진행되는 법들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 분야에 대한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모두의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전 그리고 또 우리가 품격 있는 성장 문화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평화 외교를 통한 안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준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예.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이 TF를 꾸려서 각각의 도약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법에 대한 이미 나와 있는 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아내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당 안에서 의원들 간에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보고 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뭐 이전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당 안에서 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그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려 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김성환 장관이 그런 걸 얘기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제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경기 북부의 민통선 안에는 유후부지가 많기 때문에 네. 또 거기다가 태양광을 깔게 되면 용인까지는 80km면 갑니다. 아.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300에서 400km 와야 되거든요. 송전을 그렇게 풀 수 있다. 예, 송전탑을 세우는 것도 비용이고 전력 손실이 많은데 예.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지금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12%고 경기도가 62%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 경기 북부의 민통선 안에는 거의 호남보다도 그 킬로미터당 거주하시는 분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도 높고 그거를 통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면 굳이 다른 데로 이전할 갈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논쟁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 이런 걸 고려해서 다음 투자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에 갈 수가 있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근데 힘들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 1월인데 벌써 추경 얘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먼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죠. 저희가 0%대에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노력을 많이 해서 1%대로 올라갔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이 갖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열 때문에 주식 쪽으로 옮겨가면서 코스피가 거의 공약한 대로 5천에 다가가고 있어요. 네네네. 일반 시민들에 대한 투자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중물 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코스피나 이런 게 정책을 할 때 있어서 정부가 역할이 이런 마중물입니다. 지난 본 예산에도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준비하긴 했지만 아직도 실감으로 와닿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추경과 또 하나 추경은 그전에 재난재해와는 다르게 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부분에 대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러면 그 입장에서 추경 편에서 어디에 집중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대전환하는 그 5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했는데 대기업이 중심일 수 있어요. AI나 반도체나 거기에 중간에 우리 중소벤처 스타트업 대통령께서 상하이 가서도 그런 벤처 기업들 만나고 왔잖아요. 이런 데에도 마중물을 좀 집어넣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제 파트너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혹시 잘 아십니까? 잘합니다. 예. 어떻게 좀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예, 저는 장점이 경청과 소통입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네. 같이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네.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같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잠깐이지만 같이 했고요. 또 그전에도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네. 이런 문제로서 계속 소통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